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8일 오전 5시 24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보시듯 이니셜 잘레스 크레임을 보시면 크레임보다 낮게 나오죠. 오히려 더 낮게 나옵니다. 미국은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침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월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 뿐입니다. 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안 늦게 봤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안 늦게 봤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럴 확률이 높다.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확률값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트루소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정책적, 무역 정책, 특히 이런 것들은 무역은 인간이 먹고 살고 하는 원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려면 결국 해결이 되고 국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4,800을 한 번 더 리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4,800 바로 밑에 지지선 5,000을 한 번 더 리터치 할 것이냐, 그 싸움이지.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계속 S&P 500은 연말 5,800에서 6,000 이렇게 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TSMC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에서 보시듯 테크는 가이던스를 안 낮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이던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이던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는 가이던스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빅테크가 가이던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 빅테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타격이 크죠. 가이던스를 낮추면 월가는 더 공매도를 칠 거고 주가는 더 하락할 거고, 그러면 해당 기업은 그 주가 지수 맞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을 잘라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핵심은 빅테크 기업 우선 두 개가 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GDP가 바로 급락할 확률은 낮고, 오히려 미국 GDP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 약간 상승하거나 그 부분. 지금 월가는 경기 침체를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GDP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GDP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1분기 애틀란타 GDP 나오를 보시면 바닥 찍고 오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바닥 찍고 오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4월 3일이었고요. 애틀란타 GDP 나온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5 이게 4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지금 마이너스 0.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을 뺀 수치입니다. 금을 뺀 애틀란타 GDP 수치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0.5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미국은 2분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없습니다. 계절성이 없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뜨겠죠. 어제 뉴스 보니까 장난감 가격을 대폭 상승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있죠.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뜰 수밖에 없죠. 관세가 막 125% 이런데, 그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부단은 알려드렸는데, 관세 몇 프로일 때 인플레가 어떻게 뜬다. 여러분들은 관세 125% 때려버리면 중국, 이제는 제가 멤버십 분한테 그전에 중국 빼고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알려드렸고, 당연히 기관자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관세를 100% 때린다고 해서 그 가격이 100% 관세 100% 가격이 고객한테 100% 전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소매 판매업자는 공장에서 생산할 때 생산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매가 안 되면 결국 그 공장 생산 원가도 줄어들겠죠. 파산하고. 맞죠? 그래서 이 관세 100% 때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100%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 100%를 때리면
첫 번째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피해를 보고 그 관세 때린 것을 흡수를 하고요, 일부분. 그다음에 도매자가 흡수하고 소매자가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이 그 물품을 사는 고객이 그 관세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뜨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당연히 이제 일시적 관세 영향으로 PPI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환경에서 말하기 전에 우리 연구 자료를 보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PC YOY 기준으로 한 1% 정도 올라가요. PC YOY 기준으로 1% 올라가요. 근데 뭐 바보들처럼 뭐 그전처럼 뭐 인플레이션 시즌 2처럼 저번에 인플레이션 한번 겪었죠. 그때처럼 인플레이션 CPI가 막 9, 어떤 뭐 무식한 사람들은 이거 CPI 뭐 인플레이션 시즌 2다 해서 유튜브에 뭐 CPI가 올라갈 거야 그런 멍청이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보지 마세요. 관세 100% 때려도 125% 중국을 향해서 때려도 인플레이션 해야 2에서 3%, CPI 기준으로는 해야 2에서 3%고 PC 기준으로 1에서 1.5예요. 관세 떼는 거에 대한 부정적 부분 다가오기 소비도 다 인플레이션만 두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단기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월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는 거지 대폭락이가 아니라고요. 종합적으로 저는 바닥이 지났을 확률을 60%를 주고 바닥이 안 지났지만 바닥을 리터치할 확률을 한 30% 정도, 나머지 10%는 5천을 다시 리터치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가 매수는 40 이하, 아무리 못해도 45 이하에서 저가 매수 해야 되고요. 하늘이 보면 VIS가 80까지 가. 그거는 지스코 5단계입니다. 핵포탄이 터질 확률. 지스코 5단계입니다. 지스코 5단계. 지스코 4단계는 여러분이 창문 열고 뛰어내릴 확률. 이게 이제 VIS 60 떴던 그런 상황이고요. 10년에 한 번씩 좀 빨리 다가오면 5, 6년에 한 번씩 터지는 VIS 지스코 4단계.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대신에 지금은 총알을 계속 모아야 됩니다. 롱이신 분은 또는 물렸는 총알을 계속 모아놔야 돼요. 지금 가 떨어졌다고 해서 에서 평단을 낮출 시간이 아닙니다. 어차피 길게 가는 싸움이. 그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을 잡았다, 길게 갈 거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저는 결국 6천까지 올 거다 생각. 다행히 중간에 이제 폭락이 한 번씩 옵니다. 그때마다 줍줍하기 위해서 총알을 모아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던 VIS가 또 30에 걸쳐 있습니다. 30 이하로 안 떨어졌어요. VIS 기준으로 월가가 생각하는 어떤 심리 역으로 파악을 해보면 중간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거 우선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팔고 보자. 1대1 대응. 월가조차 지금 스캘핑을 하고 있어요. 월가조차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월가조차 스캘핑을 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몇 개 기업에 대해서 몇 개가 아니지, 미국 80업계 업체에 대한 내부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